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함수의 연속성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함수의 연속성이야.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뭐냐면 연속이라는 말의 정의가 뭐지? 라고 물어봐요. 그럼 첫 번째는 점에 관한 설명을 해줘요. 현재 점 x equal a에서의 연속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점이라고 한다면은 나는 a라는 한 점이 있는데 그 a라는 한 점에서 끊어지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는 누구 하면은 바로 x equal a. 결국엔 현재 함수값이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가 a보다 작아. 리미트 x가 a-야 라고 하는 좌극한을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x가 a보다 커 라고 한다면 리미트 x가 a 플러스일 때의 fx다 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점이 서로 이렇게 이어 붙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바로 연속인 거죠. 됐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제 공부할 때 문제가 여기에요. 아, 그러면 연속성이라는 게 뭐야? 라고 하면은 좌극한 함수값 우극한이 같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극한이 현재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연속이 뭐야 하면은 극한값이 함수값과 같다. 즉 좌극한 함수값 우극한이 이게 삼위일체가 돼야만 연속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게 이야기의 끝이 아니고 이게 시작이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때는 연속성 하면은 그냥 함수의 어떤 문제풀이 용도로 쓰는구나 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야. 얘는 이야기의 끝이 아니고 이야기의 출발하는 점이 되는 거죠. 속된 말로 하면 이제 시작점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요것은 바로 시작하는 점이다. 그러면 이게 해석이 뭐냐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연속성에 관련된 해석을 한번 해달라. 만약에 y는 fx가 x는 a에서 연속일 때 라고 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이 해석을 갖고 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함수가 연속이라면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말 안에는 이미 앞에 설명했던 좌극한 함수과 우극한이 같다는 게 이미 내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뭐 할 필요가 없어? 라고 하면은 바로 좌극한 우극한을 분리할 필요가 없다. 좌극한과 우극한 분리할 필요 없다. 분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극한값을 구할 때 어떻게 했어요? 좌극한 따로, 우극한 따로 해서 배워서 나중에 이 두 개를 비교해야 한단 말이야. 중요한 거죠. 좌극한은 좌극한, 우극한은 우극한. 각각을 구한 후 비교. 이게 원칙이란 말이야. 그러면 좌극한과 우극한을 각각 비교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함수가 연속이라는 옵션이 따라 붙는다면 이때는 뭐 할 필요 없냐면 연속이야? 그러면 좌극한하고 우극한은 이미 같다는 얘기잖아.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좌극한과 우극한을 분리할 필요가 없다. 이미 작다를 설명하는 좌극한하고 작다를 설명하는 좌극한하고 그 다음에 x가 a보다 크다. 즉 우극한의 값은 이미 일치했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 이게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함수값과 극한값은 일치한다. 함수값과 극한값은 일치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나는 함수값을 구하기가 쉬워 하면은 함수값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극한값이라 라고 말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는 기본적으로 뭐 한다? 살짝 두 번째 써서 극한값을 구해 놓고서 나는 그것을 함수값이라고 말하겠다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나는 구해 놓은 게 함수값인데 함수값을 극한값이라고 말하겠다고? Yes. 그거 허락해 줄게. 그러니까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야. 연속이니까야. 연속에는 이미 뭐야?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일치한다기 때문에 좌극한이 곧 함수값 우극한이 되는 거고 함수값이 곧 좌극한과 우극한이 되는 거고 우극한이 곧 좌극한과 함수값이 된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네가 지금 구하기 쉬운 게 뭔데? 했더니 나는 지금 함수값 구하는 게 쉬운데? 그럼 함수값 구해.
함수값을 구해놓고 그것을 나는 극한값이라고 말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는 극한값을 구해놓고 나는 그것이 함수값이다 라고 말을 해도 그것 또한 허락을 해주겠다는 얘기야. 네가 지금 보는 함수가 뭐라면, 바로 연속함수라면 이라는 옵션을 까는 거죠. 이렇게. 아, 연속함수일 때는 이게 허락이 되는구나. 그럼 연속함수라는 것만 내가 파악을 하면 좌극한, 우극한 분리할 필요도 없고 이 세 개의 값 중 하나만 구해놓고 다른 값으로 대체해도 괜찮겠구나 라고 설명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의 뜻은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엔딩이다가 아니고 사실은 이 해석으로 연결되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과정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 이따 또 한번 보여줄 텐데 예를 들어서 학생들에게 묻고 싶은 게 이런 거죠.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x제곱 마이너스 4가 얼마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실제 문제를 풀어봤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기본 고3들 어쩌면 N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너무 쉬운 거죠. 그러면 설명을 먼저 해드리면 이게 뭐야 하면은 x가 2로 갈 때 x-2분의 x-2 x 플러스 2. 그 다음에 뭐예요? 약분. 그래서 뭐예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플러스 2다. 그래서 2를 넣어주면 4다. 이렇게 푼단 말이죠. 맞아요. 여러분들 풀이는 맞는데 질문하고 싶은 게 뭐냐면 첫 번째. 지금 우리가 개념 배울 때 분명히 뭐 배웠어요? 좌극한하고 우극한은 다르니까 각각 구하라 했죠. 그러니까 원래는 극한값은 두 개의 값이잖아. 그럼 질문. 여기서는 왜 좌극한과 우극한을 분리하지 않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왜 좌극한하고 우극한을 분리하지 않죠? 당신 뭔데? 좌극한, 우극한 분리 없이 그냥 막 푸는 거야?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 여기서 집어넣을 때 x 대신에 뭘 넣었다고요? 2를 넣었어요. 자, 그러면 질문할게요. fx가 x 플러스 2야. 자, f2가 얼마죠? 그럼 4라고 하잖아요. 야, 그럼 너 x 대신에 뭘 넣었어? 2요. 아, 여기다가 이제 함수값 f1 구할 때 x 대신에 2 넣었다고요? 네. 그럼 여기다가도 마찬가지면 x 대신에 뭘 넣었어요? 2요. 그럼 여러분도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 극한값 구하는 과정하고 함수값 구하는 과정이 같아요, 달라요? 그럼 같다가 되는 거죠. 근데 개념상으로 봤을 때는 좌극한, 함수값, 우극한이 같다고 배웠어요? 다르다고 배웠어요? 정확히 말하면 개념은 전부 다 각각 다 다르죠. 맞아요. 다른데 너 지금 이 극한값 구할 때 뭘 넣었어요? 2 넣어서 함수값 4를 끄집어냈잖아요. 라고 묻는 겁니다. 나중에 되면 바로 이런 부분에서 갑자기 머릿속에 충돌하는 거예요. 나 분명히 극한값 구하는 과정인데? 나 왜 지금 함수값 구하지? 그럼 함수값 구하는 거랑 극한값 구하는 게 같나? 정답?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럴 수 있을 땐 또 뭐고 아닐 수 있을 땐 뭐야 하는데 바로 그 얘기예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다루는 함수가 연속함수라면 바로 함수값이 극한값과 같기 때문에 함수값을 구해놓고 내가 극한값이라고 말해도 괜찮다는 거죠. 이게 연속함수라는 게 확보만 된다면. 그럼 만약에 불연속함수면 그때는 함수값을 구해서 극한값이다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함수는 fx가 x 플러스 2다라는 1차 함수인 거죠. 1차 함수라면 결국에는 여기다 2를 넣어주면 이거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연속함수니까 나 함수값을 구해놓고 함수값을 구해놓고 거꾸로 그것을 뭐한다? 극한값이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뭐다? 함수값이, 이 함수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함수값을 구해서 극한값 대신에 넣어줘도 허락을 하겠다는 뜻이고요. 또 하나, 이 과정 바로 설명해 줄 건데 지금 이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분수함수라고 해요. 무슨 함수? 분수함수. 하지만 해석을 할 때는 2차 함수를 1차 함수로 나누었다가 되는 거예요. 2차 함수를 1차 함수로 나누었다. 그러면 2차 함수는 어때요? 연속함수죠. 1차 함수는 어때요? 연속이죠. 연속과 연속이 충돌하면 항상 연속이 됩니다. 그 설명 바로 해줄 거야. 그래서 연속과 연속이 합쳐지면 이 자체가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뭐 할 필요가 없어? 하면은 바로 좌극한과 우극한을 분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떨 때? 바로 연속함수라는 확보만 뜬다면 나는 좌극한과 우극한을 분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그 모든 과정은 다 연속함수라는 보증서가 있었을 때만 쓸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고2 때 기초 연산 배울 때나 연속함수를 배우는 거고, 우리가 수능 과정까지 가게 되면 세상의 함수는 두 개로 갈라져요. 하나는 연속함수, 또 하나는 불연속함수로 갈라진다. 그러면 연속함수와 불연속함수에 따라서 문제풀이법이 달라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실제 학교 교과 과정이나 내신에서 우리가 반쪽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반쪽을 배워놓고 시험을 들어가니까 반대쪽에 킬러나 준킬러가 나오면 우리는 전멸할 수밖에 없더라는 얘기죠. 자, 이제부터 그 상황을 막아보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대처를 빨리빨리 강구해보자라는 거죠. 자, 이 두 번째 해석 잘 보시고요. 세 번째, 바로 연속 성질, 연속의 성질이 되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아까 설명할 때 뭐라고 했죠? 점 x equal a에서의 연속성 설명했었죠? 바로 이것은 바로 구간의 연속성도 마찬가지로 설명해 주는 과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상대방이 x는 3에서 연속일 때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상대방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일 때라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실수 전체면은 그거는 x가 한 점이 아니고 2점 이상이라는 얘기잖아.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구간에 대한 연속성을 풀어내는 열쇠인데 그 중에 첫 번째 테마가 뭐야 하면은 바로 y는 fx와 그리고 y는 gx가 있는데 이 둘 다 연속함수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야. 얼마에서? x equal a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 연속에 관련 성질을 한번 따라와 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참고로 이제 필기하신 분도 계시는데 우리 교재 갖고 계신 분들은 6페이지 그다음에 현재 7페이지에 설명이 다 돼 있으니까 지금 필기하기보다는 이 수업 내용에 집중해 주세요. 현재 얘가 A에서 연속이야 라고 한다면 바로 이런 설명을 달아줄 수가 있다. 그리고 나는 현재 이것이 Y는 fx다. 그러면 요 값을 나는 알파라고 하겠다. 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야 하면은 나는 여기가 Y equal gx다. 여기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베타다 이렇게 적어 놓는 거죠. 그러면 얘는 작다라고 하는 좌극한, 그 다음에 작다라고 하는 좌극한, 그 다음에 함수값 우극한 전부 다 알파가 된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고, 얘는 작다, 같다, 크다라고 하는 과정에서 얘는 전부 다 베타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 우리가 궁금한 것은 현재 이것들이 그러면 이 두 개의 함수가 충돌한다면 설명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표를 하나 만들어 주는데 살짝 이렇게 잘 봐두세요. 하나, 둘, 셋 이게 되는 거죠. 자, x가 a보다 작아, x가 a야, 그 다음에 x가 a보다 커 이게 되는 거죠. 그때 만약 y는 fx 플러스 마이너스 gx라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연속 함수끼리 합차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좌극한, 함수값, 우극한이 fx는 전부 다 알파로 갈 거야 라고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gx라는 값은 전부 다 베타로 갈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가운데 연산고리는 뭐야 했더니만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야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연속과 연속이 충돌하면 합차 과정을 어때 하면은 이 세 개의 값이 전부 다 똑같다. 즉 나는 완벽하게 클리어하게 연속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성질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y는 fx 곱하기 gx는 어때? 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알파 그 다음에 우리가 곱하기 여기는 뭐야 하면은 바로 베타 이게 형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연속과 연속이 충돌한다면 어떠니? 라고 묻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속 함수입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나눗셈은 어때? 이게 되는 거죠. gx분의 fx.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요거 fx는 전부 다 알파로 가지. 그러면 gx는 어디로 가겠어요? 그럼 우리는 전부 다 베타로 갑니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정리해 주니까 뭐가 돼요? 다 똑같네. 이게 되는 거죠. 단 옵션이 붙죠? 바로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베타가 0이 아니라면 이것은 언제나 연속이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베타가 0이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뭐다?
불연속이다 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가 두 가지가 떨어집니다. 두 가지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성질. 이거 살짝 지울게요. 자, 정리해보면 어떤 설명을 할 수 있느냐. 정리. 첫 번째. 연속함수와 연속함수가 충돌한다면 현재 y는 fx와 y는 gx가 각각 연속함수라면 모두 연속함수. 그러면 현재 이것은 합차 곱 나눗셈. 현재 fx 플러스 마이너스 gx와 fx 곱하기 gx 그 다음에 gx분의 fx. 그쵸? 단 현재 여기서는 분모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을 깔고요. 만약 이렇게 된다면요. 이때는 합차 곱 나눗셈 항상 언제나 연속이다가 된 거야. 이것이 바로 뭐다? 구간을 푸는 열쇠가 되는 거야. 구간을 푸는 열쇠 이게 되는 거죠. 만약 학생들한테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봐요. 자, 현재 A에서 B까지가 있어요. 여기에 B가 있어요. 여기에 C가 있고요. 근데 fx는 어때? 라고 했더니 이렇게 돼 있는데 라고 설명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고요. 여기가 C가 나왔어요. 그런데 gx가 어때? 라고 했더니 아니 gx가 아니 이렇게 됐네 이렇게 되는 거죠. 현재 이것이 y는 gx. 그러면 상대방이 나한테 물어봤어. A에서 C까지 연속입니까? 합차곱 나눗셈에 관해서. 이 합차곱 나눗셈에 관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연속과 연속이 충돌하게 되면 이건 영속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바로 A에서 B까지 어때? 연속. A에서 B까지는 어때? 하면 연속. 그러면 적어도 A에서 B까지 구간 내에서는 연속과 연속이 충돌하기 때문에 합차 곱 나눗셈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항상 연속이다 이 되는 거고요. 거꾸로 B에서 C까지는 어때? 연속. B에서 C까지 어때? 연속. 아, 그럼 B에서 C까지가 연속이구나. 그럼 B부터 C까지는 서로가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확인할 필요가 없이 always 연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건 뭐지 하면 나 B에서 불연속인데 나 B에서 연속인데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때 B에 관해서 연속성만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은 A에서 C까지가 연속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본질은 X가 B에서 연속이냐? 라고 설명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바로 그 점이 바로 연속성의 성질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게 엄청나게 중요하죠. 상대방은 던져주는 건 구간, 나는 근데 해석하는 건 뭐다? 바로 다시 점으로 환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점과 점들이 모여서 구간을 만든다. 연속과 연속이 충돌한다면 항상 연속이 될 거다라는 걸 잊지 마라.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가 바로 이 내용인데 잘 봐두세요. 그럼 지금 설명했던 건 뭐냐면 이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줘. 이게 되는 거야. 자, 누구 때문에 불연속일까? 라고 묻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불연속이겠니? 그러면 누구 생각할 수 있죠? 일단은 누구? 이 함수값이 없겠네. 맞아요. 일단은 함수값은 없어요. 분모가 0이야. 그럼 이렇게 존재해 안 해? 안 해. 그럼 얘가 깔끔하게 인정합니다. 인정. 저 없어요. 분모가 0 나왔으니까 나 그런 값 없어. 근데 나 혼자 죽을 수는 없는 거야. 다시 말하면 뭐다? 선생님, 저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바로 얘네들도 뭐다? 얘네들도 분모 0이잖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물귀신 작전입니다. 물귀신 작전인데 중요한 건 베타가 0이라서 불연속이라 했잖아. 값이 존재하지 않는 건 그래, 너 없어. 근데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얘네들도 같이 없다니까? 이런 뜻이야. 근데 팩트는 뭐냐면 얘네들은 상황에 따라서 존재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하고 이 함수값하고는 급이 다르다. 이게 되는 거예요. 아니 뭐가 달라? 이 뜻이죠. 정확하게 해석하면요. 얘는 함수값이기 때문에 뭐다? 나는 완벽한 0이다. 이 뜻이에요. 나는 함수값이기 때문에 뭐다? 완벽한 0이다. 그럼 얘네들은 뭐야?
지금 얘네들은 0이다가 아니고 0에 끊임없이 가까워지고 있다죠. 얘를 움직이는 값이니까 넣었더니만 여기가 0 나왔네 라고 하는 경우는 분모가 지금 0으로 가고 있는 거야. 0이다가 아니고 0 근처에 있다는 거지. 아직 신라 같은 희망이 존재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뭐야? 나눗셈이야. 이게 뭐라고? 나눗셈. 그러면 나눗셈이니까 약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 바로 뭐였다? 두 번째 바로 0분의 0꼴을 공부하자 이게 되는 거죠. 0분의 0꼴 연산 이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연속함수의 연산법이에요. 연속함수의 연산법. 그래서 우리가 설명하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의 gx분의 fx가 있는데 얘가 만약에 0분의 0꼴이라면 이게 되는 거죠. 만약 분모가 0으로 가고 있는데 분자도 0으로 가는 그런 특수한 경우가 생긴다면 똑같은 0이 되는 인수가 있으니까 약분을 통해서 뭐 하자? 바로 0 되는 요소를 제거해 보자라고 하는 과정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원리가 지금 막 연속함수의 성질을 통해서 발견하게 됐다 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설명했던 이 두 번째 강의를 완벽하게 잘 숙지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강의를 숙지했으면 특히 여러분들 교재에 요거 두 개는 꼭 적어두세요. 바로 다음 칠판 정리 후에 보여줄 세 번째 내용에서는 바로 뭘 연다? 바로 이것을 통한 문제 풀이하는 과정, 그리고 어떻게 극한의 문제가 갈라지는지를 하나하나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